네이버 입장에서 본다면은 굳이 이렇게 비굴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라인 그 야후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용자 자체가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온전하게 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떳떳하게 해도 된다. 키는 네이버가 쥐고 있다. 네이버 문제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 네이버가 일본에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자기를 잡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네이버 포털을 그냥 낼름 먹을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제 비화되고 있고, 또 네이버 사업이 지금 해외 쪽 동남아 사업까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제를 다루면서 네이버 주가 현황, 그 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같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일본에 진출해서 그 메신저로 쓰는 그렇죠. 라인입니다. 라인이라는 거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합작 법인 해가지고 50대 50 하면서 라인 야후라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메신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해외 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는지 먼저 간략하게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정리 한번 해보죠. NHN 재팬 회사가 2011년 6월 달에 라인을 출시했어요. SNS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한국의 이제 카카오톡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메신저 기능 이외에 뭐 간편 결제라든지 쇼폼, 뉴스, 쇼핑, 금융거래,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면서 구독자가 이제 급속하게 확대가 됐죠. 2011년부터. 그런데 이게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합작 회사인 A홀딩스를 세우고요. A홀딩스의 라인하고 야후재팬을 서비스하는 상장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바로 이제 라인 야후가 생기는 거죠, 이때요.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A홀딩스인데 지분을 이제 64.5%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된 거죠. 50대50.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일본 내 1위 메신저 라인하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하고 1위 포털 업체인 야후가 야후재팬이 한 배를 타면서 당시 기준으로 한 1억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메신저와 포털이 이제 함께하면서 그렇죠, 또 한국이 일본에 전체로 진출하기 또 한계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본의 어떤 법인을 내세워가지고 일본 국민을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전략으로서 그때는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좋은 많이 걸 했어요. 얘기했죠. 왜냐하면 더구나 소프트뱅크니까. 현지화 전략이고, 맞습니다. 또 손정의도 관련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 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이를 토대로 사실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시장이 또 진출이 커졌어요. 커지고 중국, 미국, 유럽 시장까지도 비즈니스 계획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대항하는 비즈니스 포부를 이제 밝힐 정도였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11월 27일에 이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라인 야후 재팬의 서버가 공격을 받아서 50만 명 이상의 50만 명이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 특히 이후로 서버와 인증 시스템이 네이버 라인과 그 한국에 있는 라인이죠.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월 1일이죠. 올해 4월 1일에 그럼 라인 야후는 가만히 있었냐? 네이버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을 2026년까지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무성이 3월달과 4월달에 행정지도에 나섰고요. 특히 2차 행정지도인 4월 16일이죠. 이때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지분 정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실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며칠 지나다가 뭐 정치권으로 이게 이제 파장이 언급된 게 우리 4월 26일, 28일이죠. 조국 신당에서 이걸 제기를 한 거죠. 정부가 가만히 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정치권 이슈까지 이제 커진 이슈까지로 커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명확하게 자신들의 스탠스를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일단 어제죠. 18만 4,300원까지 거의 한 뭐 연초 이후에 거의 한 20%가 하락을 해버리는 네, 그런 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죠. 일본 총무성 장관인 요분이 또 이토 히로부미 또 손자라더라고요. 네. 그것까지 또 언론에 언급되니까 네.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매각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은 음주운전 했으나 술은 안 먹었다는 얘기냐. 네. 뭐 거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분명히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네. 자기는 매각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단어를 다르게 하지만 뜻은 같다면 그쵸.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일본 총무성 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행정 지도를 연거푸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분을 넘겨야 되는 건가 이런 심각한 지금 그렇죠. 상황에 들어갔는데 네, 이게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그 시장 진출해가지고 지금 한 게 10몇 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일본 만든 게 아니라 동남아까지 다 연거푸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산업부 필드 한참 많이 뛸 때 네이버 초기 이제 일본 시장 그쵸. 진출하는 거 이거 많이 보도도 하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다. 그쵸, 계속 맞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거를 거의 뭐 얼마큼 하겠다, 얼마큼 하겠다 이런 거 보도도 많이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 해외 진출한 사례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한테 배워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포털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 동남아까지 확대한다. 그래서 이제 국위 선양도 하면서 그렇죠. 네. 포털 비즈니스의 뭐 글로벌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커온 건데 이거 뭐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위기에 처하니까 네. 국내 언론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뤄야 돼요,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국내 여러 산업 중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글로벌 포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국의 포털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이거든요. 한국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한 또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유일한 어떤 자랑스러운 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또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걸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네. 근데 사실 이제 IT 업계에서는 네.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저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네이버를 쫓아내야 된다. 네. SNS를 그러면 사실 일본에서 구글도 쫓아내야 되는 거고 네. 유튜브도 쫓아내야 되는 거고 다 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건 미국 거잖아요. 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사실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틱톡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네. 그건 사실 양주가 치고받는 얘기니까 그럼 얘기가 미중 됐는데, 간의 그렇죠. 첨예한 갈등 속에 벌어지는 그렇죠. 일이고 그것도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법적 그렇죠. 소송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WT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자유무역을 또 방해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주권 어쩌고 저쩌고 뭐 나라 간에 이게 포털은 자국 걸 써야 이런 식의 논리로 간다고 해도 아니 한미일 공조해가지고 뭐 한다고 계속하고 반도체 협력 뭐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을 대항한 뭐 무역적인 어떤 그런 동맹 그렇죠. 관계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디지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네이버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면은 사실 라인 야후를 일단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요.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페인까지 가 그 있더라고요. 수단이 네. 더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동남아 쪽은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격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공동 협력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 네, 그쵸, 맞아요. 그게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스페인까지는 4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가 모두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해당 국가들은 이미 라인 야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짜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해외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접으면은 진짜 저 마땅한 또 나라 진출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는 미국을 진출할 거예요, 중국을 진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곳에서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간편 결제, 배달, 웹툰 같은 이제 연계해서 동남아 시장에 지금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한국의 데이터 주권이 모두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들한테도 불똥이 튄다는 거죠. 이게 연쇄적인 파워가 그렇죠. 너무 커요. 네이버 플랫폼과 플랫폼의 상품이라든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글로벌 회사들도 있고요. 여기 비즈니스가 축소됐다는 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용 문제까지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고용 문제뿐 아니라 개인 이윤장수도 이제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국내 매출에도 영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네이버라는 회사는 글로벌 회사에서 국내 IT 전문 회사로 다운사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얘기해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뭐 네이버가 그냥 그저그런 회사가 된다. 그러면 분당 정자동에 땅값도 떨어진다. 왜냐면 거기를 다 지금 베이스를 완전히 글로벌 회사 하나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파급 이 연쇄적인 그 파급 효과가 악영향이 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가 또 많이 이제 증권 시장이나 투자자 시장에서 관심 받던 게 또 웹툰도 있죠. 그렇죠. 네, 웹툰도 게임도 있고. 글로벌하게 지금 좀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성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수익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놓칠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네이버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해외 진출 교두보를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니 이게 그냥 간단히 뭐 주식 한두 개 넘기고 지분 1, 2% 넘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한 주만 넘어가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이제 펀더멘탈로 한번 볼게요, 제가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사실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2021년도 7월 30일에 이제 피크를 찍었어요. 한 46만 5천 원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매출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에 한 8조 2천억을 찍었는데 2023년에는 9조 7천억을 찍었어요. 매출만. 영업이익만 해도 2022년에는 1조 3천억을 찍었는데 2023년에는 1조 5천억을 찍었어요.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본다면 2023년 매출 구성만 봐도 서치 플랫폼이 한 37%란 말이에요. 커머스가 한 26%, 컨텐츠가 한 18%, 핀테크가 한 14%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매출의 거의 해외 매출이 아니 라인을 포함한다면은 한 50%가 사실 육박한다는 컨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그룹 같은 해외 매출이 보통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라 거기는 엔터테인먼트예요. SM이라든지 카카오 엔터가 나가서 벌어들인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네이버는 사실 지금 목표치를 2027년까지 사용자 10억 명에 매출 15조를 찍는다는 지금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삐걱이 됐다 그러면 사실 주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준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가 저희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더 이제 황당하게 최근에 네이버나 이제 플랫폼의 이제 성장성, 실적 이게 좋아지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질 거다. 네. 이런 좀 희망적인 분석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플랫폼 쪽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뭐 증권가에서도 장기적으로 네이버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 리포트들 많이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완전 대형 핵폭탄을 만난 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좀 전망을 좀 만약에 해본다면은, 사실 저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네거티브하게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키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본을 정리를 해라, 지분 관계를. 그래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는 무슨 뭐 이렇게 이런 행정지도가 나오면 뭐 3개월 안에 이행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3개월 안에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사실 그거 갖고서나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을 충분히 주고 팔 수가 있어요, 지분을. 그리고 지분을 정리할 때 어떻게 보면 굳이 뭐 국내 언론들은 10억 정도, 뭐 10조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10조 협상 뭐 협상이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50억, 50조, 60조를 불렀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소프트뱅크가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없어요. 엄청 지금 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하게 가격을 크게 배팅해도 된다. 만약에 팔 거라면은 만약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일본 내에서 군침을 흘리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 굳이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 정부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 활용이 안 된다는 문제죠.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소할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동남아를 또 분리시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지금 라인 야후를 바로 정지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들 불편한 건 사용자들이에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사용자들. 일본 전국 그렇죠. 메시저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회사를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의미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네이버가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보다 네이버가 너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사실 뭐 네이버의 매수는 좀 피하는 게 사실은 조금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좀 버는 게 필요한 거고요. 불확실성이 그렇죠. 하지만은 네이버 입장에서 본다면은 굳이 이렇게 비굴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라인 그 야후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용자 자체가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온전하게 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떳떳하게 해도 된다. 키는 네이버가 쥐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공적적으로 보이는 것을 좀 보여주면은 투자가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매각 대금이 뭐 한 50조, 60조가 들어온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 가지고 딴 거를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라인 빼고 다른 거 런칭하면 되죠. 그런 건 이제 매각가를 높여가지고 그렇죠. 협상의 이제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일 텐데 그런 모든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박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봐도 요즘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너무 유약한 모습을 그렇죠. 굳이 아니 이 비즈니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분을 팔고 말고는 내 맘이지. 그렇죠. 그건 내 맘이죠. 가격도 내가 정하는 거지. 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 매각을 할 수도 없는. 그건 할 수 없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 그러니까 이제 설사 이제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이제 그게 실제 막 이렇게 조치가 취해질 때는 그건 이제 결국은 법적 국제 분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틱톡한테 지분 매각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무효 소송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가는 거죠. 그건 정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한 건 사용자예요, 사실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에도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 라인 야후는 이제 틱톡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렇죠.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듯이 네이버가 너무 눈치 보고 그러는 거 같은 생각도 이제 거기다 좀 그렇게 안 보려면 사실 좀 정부 쪽에서 조금 좀 뭔가 좀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쉽죠. 정부는 규제 기구고 또 해외로 나갔을 때는 당연히 그 해당 국가의 정부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 힘을 갖고 있고 그 기업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조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실어줘야죠. 있고 그럼요. 그래야만 네이버가 소신을 갖고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장 내에서 자신이 판단을 해서 그렇죠. 매각을 하든 아니면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네이버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자존심까지 이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적으로는 추가 매수나 이렇게는 하지 마라. 현재 일단 지켜봐야죠. 누구든지 떨어지는 칼날에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제 보유 중인 투자자들도 많아요. 이미 고점에서. 엄청 많아요. 만약에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 터지기 전에 그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도 꽤 그렇죠.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 물타기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려라. 조금 있다가. 좀 있다가 급할 건 없다. 왜냐하면 지켜보시자. 이렇게 지금 저는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적으로는 신규로 지금 막 매수하시지 말고. 그렇죠. 지금 이제 폭락 한 20% 폭락한 상태에서 연초 이후에. 이 연초 대비 최근 이제 막 폭락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막 투자하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존에 매수해가지고 약간 물리신 분들은 이분들도 조금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다. 네.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될 때 그렇죠.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조언을 드리고 투자와 행동은 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정부하고 네이버하고 좀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좀 힘있게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눅 들고 할 필요가 그럼요. 뭐가 있습니까? 네. 아니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물론 개인정보 유출한 거는 기술적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 사례 보니까 일본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한 사례 보면 이게 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구글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요. 메타도 유출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실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지분을 넘기고 하나까지는 너무 나간 거기 때문에 너무 나간 거죠. 자신감을 갖고 좀 사업을 잘 좀 진행해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이제 전개되는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다른 종목들이나 이제 업황에 대해서도 발견되는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